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요즘에 방송을 좀 이제 적게 찍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을 이제 적게 찍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원했던 그 목적지에 거의 다 이제 왔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 횟수를 줄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제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먼저 차트를 간단하게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 금 차트, 그리고 리플 달러 차트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리고 IMF SDR 관련된 내용하고 코맥스 골드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 리플 스웰에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금 차트 현재 1822달러로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낸 다음에 21선 이제 올라오면서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코맥스 골드 관련된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금 선물 차트가 올라가는 그 내용과도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일봉에서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완전 정배열되어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정배열이 되어 있다. 거기 이제 360주 이평선까지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긴 했지만, 채널 4분의 3 라인 돌파한 이후에는 채널 상단부까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채널 상단부는 2,75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물론 이제 전고점 보시면 전고점이 1920달러예요. 1920달러 이 라인에서 한 차례 저항 맞고 눌러주거나,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시킨 다음에 눌러주고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채널 상단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2700달러, 2800달러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현재 9394달러, 약간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와 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51이평선에 올라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1이평선 돌파하고 하루 눌러주고 51이평선 저항 맞고 하루 눌러준 다음에 바로 이제 돌파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51이평선에 안착을 했어요. 안착했고, 지금 이 21이평선, 지금 이제 수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21이평선이 돌리는 그게 이제 필요한데, 보시면 지금 자리부터 20일 카운트를 해 보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한 이틀 정도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올라온 9,700달러까지 올라온 이 봉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21이평선이 또 눕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여기서 이제 21이평선을 돌려 세운다라고 하면 이 장대 양봉, 이때 나왔던 이 양봉이 빠지기 전에 상승을 시켜주면서 이 21이평선을 돌려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61이평선도 아래로 살짝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는 361을 카운트를 해보면 여기서요,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봉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361이평선이 살짝 다시 이렇게 이제 수평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안에 이 반등 나왔던 위치가 11,000달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좀 올라와주는, 상승해주는 이제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비트코인은 좀 약간 힘이 없는 모습이긴 한데, 알트코인들이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알트장이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오히려 역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장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상승해주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질 거라고 보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 추세가 돌파가 됐어요. 지금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가 보시는 것처럼 돌파가 되고 지금 안착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가 이제 좀 많이 내려왔는데 현재 이제 64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이 박스 하단부라고 말씀드렸던 이 64.3 라인, 이 라인을 깼습니다. 어제 이 라인을 이제 깨주면서 지금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깬 다음에 지금은 살짝 반등을 해서 다시
약간 붙여준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이 65.4라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추세가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 주는 것처럼 아래로 지금 뚫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데드캣 바운스 반등 시켜주고 그 이후에 다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눌러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1평선 있는 자리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역별이 만들어지고 361 이평선도 이제 꺾였기 때문에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주봉에서 120주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120주선이 지나가는 59.6라인, 60라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60라인에서는 한 차례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XRP 달러 차트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주봉 차트고 지금 20주선을 돌파해서 지금 이제 안착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제가 지난 시간에 주봉에서는 이 120주선에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보시면 이 120주선과 200주선 위치가 0.33달러. 그래서 올해 2월달 고점이었던 원화로 하면 한 400원 정도 그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하게 되면 그때는 2017년도 3월달과 같이 좀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일봉 차트에서 약간 뭐 변형된 역회된 숄더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 추세가 돌파된 다음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짝 조정을 받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첫날 이 추세 돌파시키고 121일선 저항 맞고 하루 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양봉 만들어주고 오늘 200일선 저항 맞고 지금 이제 하루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루 정도 쉬어주고 저항 돌파해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와 주게 되면 이때 이제 하락했던 폭만큼 올라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지금 자리에서 지금 체크해 놓은 자리가 이제 이 자리였어요. 이 정도 자리까지 상승해 줄 수 있다. 이 폭만큼 반대로 이제 올라와 주면 이 0.399, 그러니까 뭐 0.4달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원화로 한 500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올해 2월달 고점을 돌파를 시킵니다. 돌파시키고 안착하게 되면 120주선, 200주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리플589님, 헤이유님, 그리고 박빌부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와 내용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이제 IMF SDR 관련된 내용인데, 2020년 10월 금이후는 새로운 달러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좀 이제 지난 내용이에요. 5월 27일자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해외 트위터에 올라오면서 이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국제통화기금 IMF가 10월 10일에서 18일 사이에 이 SDR을 재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새로운 브레튼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다. 새로운 브레튼 우주에서 달러를 빼느냐, IMF의 SDR은 1969년에 미국 달러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세계 돈의 한 형태이다. 달러가 어떻게든 실패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아이디어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달러가 가치를 잃고 실패하게 되면 그것을 대체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IMF에서 1969년에 SDR을 만들었고, 1970년, 80년 사이에 여러 차례 발행되었지만 2009년 8월까지 거의 3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는 마지막 금융위기에 대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좀 더 이제 내려가 보면 IMF가 미국 달러를 뺀 재정 계산을 처리하려고 시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문 주디 쉘턴이 옹호하고 근본이 주장하시는 분이죠. 케네디 대통령이 1964년에 시도한 것처럼 미국 재무부 발행을 통해 자신의 글로벌 계산을 처리할 수 있다. 금으로 뒷받침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근본위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러는 10K 또는 그 이상의 완만한 출발점에서 금으로 고정되어 사실상 근본위제로 돌려준다.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 새로운 달러는 디지털 형태로 이제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디 쉘턴도 디지털 통화를 기반으로 한 근본위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이 디지털 통화를 기반으로 한 근본위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달러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후 금 가격이 급등하고 새 달러로 금이 뒷받침되는 달러 가치도 급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달러 가치가 그 달러 인덱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우하향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약간 이 고점을 넘어가 있는 이 부분은 그냥 오버슈팅으로 제가 처리를 하고, 지금 채널 중반에 이렇게 좀 주요 라인들이 겹치게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저점을 연결하고요. 이렇게 이제 보면 이번에 이 우하향에서 내려오는 채널의 상단을 맞고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월봉입니다. 이게 월봉에서 20월선을 깨고 현재 이제 50월선을 깨려고 시도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달러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금을 기반으로 한 그 새로운 달러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간다. 새로운 달러로 금이 뒷받침되는 그 달러 가치 또 급등할 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이 뒷받침되는 달러로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게 XRP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IMF 이 SDR 들어가서 보시면 홈페이지에 이걸 라라라님이 이제 올려주신 내용인데,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IMF.org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 SDR 이 바스켓에 어떤 통화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이런 트윗이 있었어요. 이 IMF가 SDR 비율을 업데이트 했지만 테이블이 비어 있다. 그래서 이 비어 있는 테이블 안에 새로운 뭐 XRP라든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뭐 XLM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날짜를 보면 IMF에서 SDR을 새로 재평가하는 날짜는 10월 초 중순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해서 이 IMF 홈페이지에 SDR 이 바스켓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맥스 골드 관련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맥스 골드 잠재적 위기 2020년 7월 7일 날짜 기사고, 지금 금 선물 가격과 이 현물 가격이 굉장히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금 현물 가격은 보시면 31,121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온스당 31,121달러까지 올라왔고, 이 얘기가 실제 1온스를 사는데 31,000달러가 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 선물이 발행된 것만큼 만약에 그만큼 요구를 했을 때 이 금 가격은 이 31,000달러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선물 가격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1821달러입니다. 그래서 금 선물 가격과 이 현물 가격이 굉장히 괴리가 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코맥스 골드의 잠재적 위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뭐 비율 같은 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밑에 중요한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은 낚시꾼으로 해서 낚시질을 하고 헤지펀드를 운영해왔다. 그 게임은 중단되었고 레벨을 얻는 이제 쉬운 방법은 없다. 현재 그들은 가격을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비용은 미결제로 상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까지는 이 금 선물 시장에 조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금 선물 시장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금 선물을 매도하면서 현물 가격과 괴리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상태에서 유지를 시켜왔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깨지고 있는 중이다. 깨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증거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나올 테고요. 그 부족한 증거금으로 인해서 예전에 그 폭스바겐 공매도 쳤다가 그 공매도 쳤던 세력이 폭스바겐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부분을 환급히 매수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이 금시장, 이 코맥스 골드 시장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이 금 현물 가격은 31,000달러인데 금 선물 가격은 1,800달러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채널 상단부는 뭐 2,700달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채널 4분의 3 라인을 돌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코맥스 골드에서 이제 금을 공매도 쳤던 세력들도 서로 이제 눈치를 볼 거라고 봐요. 만약에 먼저 이제 매수하는,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거죠. 공매도 같이 쳤던 세력들이 배신을 해서 특히 아마 지난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더 빨리 매수세가 붙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매수를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해서 이 매도를 풀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증거금이 부족한 기관 투자자들이 마진콜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거다. 그 폭스바겐 공매도 사태에서 벌어졌던 그와 같은 모습이 똑같이 금시장에서도 저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딥스테이트 금융 세력들이 이런 부분을 뒤를 봐줬다라고 하면 지금 딥스테이트가 어느 정도 힘이 빠지고 장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의 이제 뒤를 봐줄 수 없는 그런 금융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서 저는 손을 들고 결국에는 현물 가격과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 맨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금 계약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 선물 가격의 계약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불가항력, 점점 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은행 위기가 더 커지면 아마 선언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파산 선언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리플사 스웰 관련된 리플 589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스웰 일정이 영국에서 온라인, 영국 런던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트위터에 이제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웰은 올해 여름 지역별 웹 세미나를 통해 확장하고 있다. 리플 스웰 웨비나, 리플 스웰 웨비나로 되어 있고 첫 번째로 7월 29일에 이 북미 지역에서 7월 29일에 열리고요. 그리고 8월 12일에 이 메나라고 되어 있는데 중동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8월 10일에 중동 지역, 그리고 2020년 8월 26일에 에이펙,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2020년 9월 2일에 여기 라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남미 지역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6일 유럽 지역에서 이렇게 대륙별로 날짜별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리플 스웰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 스웰 일정이 변경되고 일정 스케줄이 이렇게 대륙별로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그 백악관에서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과 이제 멕시코가 국민 모두에게 경제 성장 일자리 및 번영을 장려하는 멕시코와의 미국 파트너십은 오늘 백악관에서 갱신되고 재확인되었습니다. 이게 7월 9일자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멕시코와 장벽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어떤 국가 이기주의, 미국만 챙기는 이렇게 이제 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이제 이 북미 지역을 다 아우르는 이런 통합된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우선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어떤 통합된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목적은 세계 단일화를 해 나가는 게 최종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리플 스웰이 열리는 이 지금 각 지역별로 열리는 이 부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7월 9일에 멕시코와 이 협약을 맺은 이 부분과도 파트너십을 맺은 부분과도 저는 관련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로 굉장히 좀 땡겨졌어요. 이 땡겨진 이유도 지금 7월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Q아논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다음 주부터 그 블랙아웃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이 대략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7월 29일에 블랙아웃이 마무리가 되고 7월 29일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리플 이 스웰이 이제 열리고요. 그리고 아까 차트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한 7월 20일 정도까지 XRP 같은 경우 7월 20일 정도까지 120주선 돌파해서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안착해주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7월 20일 블랙아웃 마무리되면서 리플 스웰가 이제 맞물려서 한 차례 그 2017년도 3월 달과 같은 한 차례 좀 큰 상승이 그 시기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방송 횟수를 좀 줄이고 있는데 오늘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영상을 좀 짧게라도 그런 내용만 딱 뽑아서 영상을 짧게라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방송 횟수까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그 타이밍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